뭐야 이거. 와, 담배 하나 피고 타도 이것보다 빠르겠다. 빨리 보면서 화내주세요. 이 표가 뭐야 이 표. 아야 다시 시작. 이거 컷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컷. 자 시작. 뭐야 이게 이 표가 이게 뭐야 이거. 와, 담배 하나 피고 타도 이것보다 빠르겠다. 대회 전날에 연습 세션이 있어서 아주 잠깐 연습할 시간이 주어졌고, 이때 주행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호텔방에 모여서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내구레이스 참가하면서 얻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역 선수들과 같은 날 같은 차를 타면서 저의 주행 데이터와 1대1로 놓고 비교를 해보면서 제가 개선해야 할 점, 그리고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점 같은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해 볼 수 있어서 경험치를 쌓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 팀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농담이고요. 여기 집중해야 되니까 좀 이따 하시죠. 네, 여긴 저희 팀 테슬라 관제센터고요. 실시간으로 주행 영상 보면서 여러 가지 지령을 내릴 수 있는 사령탑 같은 곳입니다. 에어컨도 잘 나오고요. 자,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왔습니다. 수트 한번 입으면 벗기가 어려우니까 차 타기 전에 경량화 한번 하고요. 이날 스타트부터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스타트 방식에는 그리드의 정지 상태로 있다가 신호가 떨어지면 출발하는 스탠딩 스타트와 세이프티카를 따라서 대열을 맞춰서 진행하다가 시작점을 지날 때 신호가 떨어지면 출발하는 롤링 스타트,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내구 레이스는 롤링 스타트 방식이었습니다. 매끄럽게 진행이 되었다면 시작점을 지날 때 빨간불이 전부 다 꺼지고 다 같이 출발을 해야 되는 건데, 이상하게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경기 끝나고 전해 듣기로는 대열의 뒷부분 차량들이 제대로 정렬되지 않아서 이 시작 신호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대열을 맞춰서 한 바퀴 더 돌면서 대열을 정비했어야 하는 건데, 저희 차를 비롯해서 몇몇 선행 차량들이 레이스 시작 신호가 떨어진 것처럼 달리기 시작해서 경기를 중단하고 롤링 스타트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10분 정도 경기 시작이 지연되는데요. 2시간 동안 진행하는 내구 레이스의 특성상 종료 시간을 10분 뒤로 조정하진 않았고요. 그대로 4시 정각에 끝내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스타트를 하는가 했는데 시작부터 다른 클래스의 차량과 본의 아니게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다 같이 달리긴 하지만 어차피 순위는 클래스별로 따로 집계하는 거라서 다른 클래스의 차량과 치열하게 싸울 필요는 없는데 말이죠. 이건 뒷차에서 촬영한 영상인데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게 MX-5가 코너링 스피드가 더 높기 때문에 코너에서 아반떼 N을 따라잡는데 RN이 출력은 더 높아서 직선에서 앞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따라오는 MX-5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저희 팀 황창현 선수가 같은 클래스의 벨로스터 N 차량에게 선두를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그랬던 것으로 보이고요.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건 같은 클래스의 벨로스터 N을 가지고 출전한 유튜버 흑상원님이 저희 차를 추월하는 장면입니다. 이분 토요타 86 선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륜차만 잘 타시는 게 아니라 전륜차도 굉장히 잘 타시더라고요. 기회가 된다면 한 수 배우고 싶네요. 이제 경기 시작한 지 40분 정도 지나서 첫 번째 주자 황창현 선수가 피트로 들어올 때가 되었습니다. 피트인은 경기 끝나기 전까지 최소 2번 이상 해야 되고요. 피트인 하면 최소 4분 이상은 피트에 있다가 나가야 돼요. 시간 재는 건 차가 멈췄을 때부터가 아니라 엔진을 껐을 때부터 재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트인 하면 어리버리타지 말고 빨리 엔진을 꺼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4분보다 더 오래 있어도 되는데 그만큼 기록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4분 안에 필요한 작업을 다 끝마치는 것이 유리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자로 교체하고요. 피트에서는 동력 후진이 금지되어 있어서 이렇게 손으로 차를 밀어야 됩니다. 아마도 안전을 위한 조치겠죠? 또 이것저것 문제가 생겼는데 카메라 각도도 좀 잘못 맞춘 것 같고요. 차 시동을 껐다가 켜서 그런지 3세컨즈 장비랑 스마트폰이랑 통신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 들려 하게? 지금 들립니다. 오케이, 그러면 메인이나 여기 거기서
건지 복구 버튼 한 번만 눌러줘봐. 오케이. 한참 달리다 보니까 갑자기 변속기 온도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변속기 림프 뜬 것 같습니다. 변속기 고온 안전한 곳에 정차하십시오. 네, 계속 탈까요? 들어온 거 없거든요. 그래서 관제센터랑 한번 이야기해봤는데 그냥 달리라고 말씀하셔서 피트인이나 추가적인 페이스 조절 없이 그냥 원래대로 달리기로 했습니다. 그거 변속기 링크 그냥 무시하시고 스캔하지 마시고 제가 부를 때까지 그냥 계속 갈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타이어가 이제 맛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하시고 엑셀 밟기 전에 한 네. 템포씩 느리게만 밟을게요. 네. 그리고 기어 최저단도 3단으로 유지해주시고 2점만 안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도 그냥 4단으로 타야겠다. 설상가상으로 레이스 중에 강원도 인제군에서 폭염 관련 재난 문자가 와서 유튜브 스트리밍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제센터에서 저의 주행 모습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네요. 통신이랑 영상 스트리밍 부분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바퀴죠? 들어와! 네. 지금 유튜브 중계가 안 돼. 그거 한번 확인만 해주세요. 네, 두 번째 피스탑에서는 주유도 하고 전륜 타이어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타이어를 보니까 좌측 전륜이 우측보다 많이 달았는데요. 인제 스피디움이 시계 방향으로 도는 코스라 왼쪽이 조금 더 다른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건 아마도 제가 오른쪽 타이어를 한계점까지 다 쓰지 못했다는 반증 같습니다. 요건 좀 개선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주행 중에 타이어랑 브레이크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진다고 느꼈었는데 언더 타이어가 엄청 밀립니다. 타이어가 안 들어? 나중에 랩타임을 보니까 점점 좋아졌더라고요. 아마도 차를 타면서 조금씩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잘 들려요? 이제 세 번째 주자 고군준 선수의 차례고요. 우리가 한 랩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이미 차가 많이 지친 상태였는데요. 직선 구간에서 종속 200을 넘기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고군준 선수는 아반떼엔 주행 경험이 많은 선수라서 큰 걱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랑은 좀 다르게 운전할 때 떠들지도 않고 주행할 때 별다른 이슈도 없어서 영상에서 이야기할 내용이 별로 없네요. 랩타임이 들쭉날쭉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건 뭐 상위 클래스 차량들에게 양보하느라 그랬던 것이고요. 끝까지 너무 잘 달려주었습니다. 역시 예선 1위 드라이버. 네, 멋지게 피니시 라인 통과했네요. 네, 1등으로 피니시 라인 통과한 고군준 선수입니다. 경기가 끝나고 차량을 검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INGT2N 클래스는 차량 튜닝 없이 순정 상태로 출전하는 대회인 만큼 차량에 무언가 튜닝을 한 것이 없는지, 그리고 또 최소 중량 규정 같은 건 잘 맞췄는지 그런 걸 검사하는 과정입니다. 뭐 차량에 손댄 게 없으니까 당연히 별 문제는 없었고요. 자, 이제 포디움에 올라갈 차례입니다. 까마녀왕 김범훈 선수가 시상식 사회를 봐주셨는데 자꾸 수영장이 옆에 있다는 걸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레이스 경기에 나가게 된 계기, 레이스 뒷이야기, 그리고 느낀 점 같은 걸 풀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 달려준 우리 팀 드라이버들과 레이스에 도움 주신 모든 분들, 특히 우리 감독님과 놀라운 정비 속도를 보여주신 서포터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포디움 못 갔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카메라 끄는 것도 일이야.